우선은 뭐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따로따로 한번 찾아봤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1, 2월에 각각 얼마를 팔았는가. 근데 이제 1, 2월에 대한 지금 종합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베런스에서 제가 이제 좀 찾았던 건데 테슬라의 곧 딜리버리 데이터가 온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테슬라가 딜리버리 데이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분기 실적 발표 전에 네, 미리 합니다. 그 달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올해는 이번에는 3월이죠. 3월이 끝나면 이틀 뒤에 발표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러면 이번에 4월 2일이에요. 4월 그러면 2일인가요? 오늘이 목요일이면 이번 일요일 날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아, 이번 주말에? 예, 주말 아니면 월요일 날? 늦어도 월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숫자가 월스트리트 전문 기관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가 높으면 반드시 주가가 올라갔던 경향성들을 반복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언제 오를 거냐면 제가 예측하는 것은 월요일 날 오를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른 이유는 딜리버리 데이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즉 31일이 끝나고 나서 이틀 만에 나온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테슬라가 독특하게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 딜리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예약된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생산해서 딜리버리만 하면은 이게 이제 세일즈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세일즈라는 단어를 테슬라에는 딜리버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딜리버리 데이터가 나오기 지금 일주일도 채 남지 않다 보니 이를 추측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미 예상치를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그 수치를 확인해 볼까요? 네, 예. 그래서 이 제목도 베런스의 글도 보세요. 그러게요. 이 this number가 could lift the stock, 그러니까 주가의 주가를 가격을 올릴 수 올릴 있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7일 날 기사고요. 3월 Data 27일 is 날. coming soon. 네. 이렇게 요 베런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4분기 때 끝나고 어닝콜 끝나고 나서 기자하고 인베스터들하고 이 대화하잖아요. 컨퍼런스 콜 하죠. 네, 컨퍼런스 콜 할 때 했던 말이에요. 컨퍼런스 콜 하면서 뭐냐면 디맨드가 자기네들은 확실하게 프로덕션을 과잉 초과하고 있다. far exceed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자신들의 오더, 그러니까 we currently are seeing orders 이 뭐냐면 생산력의 2배 정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고 있다고 물론 일론 머스크가 조금 뻥이 있어요. 그래서 네, 100% 그쵸. 신뢰할 건 아닌데 2배 정도는 아니어도 분명하게 프로덕션이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서 오더스, 그러니까 사전 주문의 그 비율이 더 크다라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거에서 최소한 추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의해서 1, 4분기가 작동이 됐다라는 거죠. 이건 4, 4분기 때 컨퍼런스 콜 할 때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짜자잔 이제 나왔습니다. 짜자잔 예상치. 이건 월스트리트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기자간체들의 평균치입니다. 네. 평균치가 42만 대로 나왔어요. 1분기에 42만 대를 인도했다. 네, 인도 대수. 인도했다. 딜리버리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일요일 날 발표할 때 이번에 또 일요일 날은 주식시장이 열지 않으니까 그쵸. 42만 대를 테슬라가 초과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42만 대 미만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진다. 네. 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 뭐 내가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럴 때는 월요일은 피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초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상치가 실제 판매하고 비교를 하면은 작년 1, 4분기 때 테슬라가 실제로 판매한 대수는 31만 대예요. 무려 이거 대비는 42만 대만 팔면은 35%가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그렇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4, 4분기 때 기록적인 판매율을 지난 기록을 분기 했거든요. 예, 지난 분기 때 판 것이 40만 5천 대예요. 이 이거 대비해도 4%가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했네요. 근데 전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월, 3월은 모르겠지만 1, 2월은 자동차 판매가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예요. 특히 1월 같은 경우에 중국은 지난번에 데이터 보셨지만 1월 데이터는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물론 그 전년도 22년 대비 1월 비해서는 증가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로 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정이 있었잖아요. 큰 구정이 명절이 있기도 있었고. 하고 1월은 또 기간도 짧고 뭐 이러면서 매출이 많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대단히 작년 대비 기록적으로 중국과 미국과 유럽에서 테슬라가 매출 상승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이 사실 한 30%대, 35%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2만 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42만 대라는 이 기준점에 의해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바이로 하고 올해 1년간 앞으로 1년간 주가가 어떻게 오를 것이냐 275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되게 긍정 평가를 바클레이즈 같은 네. 경우는 했습니다. 바클레이즈. 그리고 시디뱅크도 자기의 입장을 유지를 했는데 홀드라는 홀드. 것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원래 146달러를 예상 주가가 하다가 목표가를 하다가 196달러로 그래도 40달러 정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홀드라고 해서 입장은 바꾸지 않았지만 바이로 바꾸거나 셀로 바꾸지는 않았지만 입장은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갖다가 40달러라는 높여 삼았다는 50달러 거는 높였습니다. 예, 50달러죠.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모건 스탠리도 바이라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올해 내놨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36개인가요? 하여튼 네네. 그 투자은행. 기업의 평균치를 215달러 정도, 215.8인가요? 그렇게 그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또 이 모든 투자자의 통계가 좀 맞는 건 아니고 유력한 데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바클레이스도 대단히 잘 맞추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 근데 물론 여기에서 300달러, 400달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떡상 간다 이런 그쵸. 기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저희 좀 지난 시간에도 네. 얘기했었죠. 네. 올해는 주가가 막 상승하기는 그 쉽지 않을 거다. 이유는 이 매크로 이코노믹스 때문이라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거시경제에 대한 컨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테슬라가 홀로 독주를 하여도 이 셀링이 있다, 즉 천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올해는 차곡차곡 모아가자. 매수할 때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의 행복한 인생님이 또 슈퍼챗을 쏴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네. 인생님 진짜 네. 행복하실 겁니다 인생. 네네. 그러니까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보시라는 것을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그렇죠.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투자은행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웨드부시도 지금 저희가 해드린 것처럼 가격 낮추고 해도 어쨌든 좋은 평가를 해줘서 뭐 목표 주가 225달러 아까 제시했었죠. 웨드부시도. 네. 그러면 딜리버리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4월 2일일 거다. 네. 아니면 늦어도 4월 3일 날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주가는 한번 요동을 친다. 근데 이제 4월 한 20일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1, 4분기 공식적인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화면 보시면 지금까지 딜리버리는 그때는 이제 어닝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쵸. earnings, 그러니까 즉 프라핏은 어떻게 되는지, 영업이익. 매출은 레비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EPS라고 하는 earning per share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한 주당 earnings을 갖다가 0.86센트라고 그러니까 0.86달러 즉 86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교를 하면 작년 1, 4분기 때는 1.07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어닝은 줄어든다라는 걸 이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렇네요. 이유는 이미 여기에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프라이스 월을 했잖아요. 프라이스 컷을 했기 때문에 인하시킨 거. 가격을 인하시켰기 때문에 대규모적으로 가격을 인하시켰고 뭐 지금 2단계까지 지금 가격을 인하시켰잖아요. 그쵸. 이 가격 인하 때문에 이 마진, 이 프라핏 레이트는 분명히 떨어졌을 것이다. 프라핏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인 EPS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건 저희도 어느 정도 박사님이랑 얘기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저는 20%대만 막아도 그러니까 10%대로 가면은 좀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20%대에서 좀 유지를 해준다라면 이거는 선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 4분기 실적 보실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 하나는 딜리버리스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어닝스를 봐야 되는데 어닝스는 4월 한 20일 전후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러면 어닝스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
프로핏 레이트를 평균 21%로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랑 21%? 저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4, 4분기 때가 24%였고 작년 1, 4분기 때는 무려 33%였어요. 와, 엄청 높았네요. 네, 33%까지 그러니까 테슬라의 마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번에 1, 4분기에 프로핏 레이트가 21%까지 갈 거라고 예측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올해 내내 주구장창 약 21%에 머물 것이다. 유지할 거다. 네, 이러한 거 사실은 조금 기대치도 집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떻게든지 20%대는 맞추려고 노력할 거다. 왜냐하면 10%대로 가면은 사람들이 이 시그널을 안 좋게 읽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살 깎아서 많이 팔았다. 그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단히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즉 테슬라가 20%대를 유지시켜 주느냐 안 유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의 주가 변동은 명확하게 이게 뭐 박스권 아니던 뭐 큰 충격으로 어닝 쇼크로 다가오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진짜로 10%대 마진율을 내놓으면 제가 보기엔 어닝 쇼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러면 주가는 그러니까. 대단히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딜리버리 때는 저는 42만 대를 5천 대를 넘기던 만 대를 넘기던 반드시 42만 대는 넘긴다. 그래서 긍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안 되면 어떡하죠? 되겠죠.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를 예상치를 넘어설 거예요. 더 팔았다. 네, 그러니까 예상치를 넘어설 거기 때문에 이 주가에는 긍정 영향을 미칠 거고 어닝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 어닝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프라이스 컷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볼 때는 테슬라를 볼 때는 월스트리트가 집중하는 것은 이 어닝 프로핏 레이트라는 거. 프로핏 레이트. 예,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거고 그로스 마진이라는 거고 순 마진이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대해야 되는 것은 에너지 비즈니스가 1, 4분기 때 어떤 실적을 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률이 좋거든요. 분기마다 2022년에 같은 경우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성장률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면 이 어닝의 하락을 즉 그로스 마진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있을 거다. 그러게요. 메워줄 수. 예, 왜냐하면 이거는 사전에 테슬라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 월요일 날 했던 거는 제가 이것저것해서 데이터를 짜집기 한 거예요. 데이터를 짜집기 하고 그 다음에 물론 나왔어요. 평균 올해 앞으로 목표 12 주가.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30여 개 부분에 대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소개시켜 드렸는데 사실 유럽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은 순서대로 하면은 미국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중국, 유럽이죠. 이렇게 세 개 그 테슬라에게는 3대 시장 여기에서의 그거의 매출들을 뽑아보면서 되게 빠르게 1, 2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이 40%인 곳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클레이스라든지 CD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딜리버리 예측. 인도데스. 그래서 예측. 인도데스는 4월 2일 날 발표될 거다 또는 늦어서 4월 3일. 여기에 주가 반응할 거고 저는 조금 더 포지티브하게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 20일 전후에서 발표하게 될 테슬라의 1, 4분기 실적은 관건은 프로핏 레이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지금 월가에서는 21%로 걸고 있고 네.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라면 대단히 크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만약에 테슬라가 10%대의 프로핏 레이트를 1, 4분기 때 기록하게 된다라면 네. 어닝 쇼크 수준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흔들리겠네요. 아니면 하여튼 어닝 쇼크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딜리버리는 많은데 매출이 하락하태라는 것을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광고도 안 하고 대언론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비판들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비판 기사가 엄청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네, 결국은 제살 깎아서 물건 팔았다, 덤핑했다, 테슬라도 이제 뭐 다 됐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가격을 컷을 했는데도 프라이스 컷을 했는데도 순이익률이 21% 정도에서 진짜 나오거나 21.5%가 나온다라면 뭐 생산력의 승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분명히 나올 거니까 생산의 기적 뭐 이런 표현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쓴다라면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저는 1, 4분기 때는 마진율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가면서
베를린 공장이라든지 상하이 공장은 휴직에 들어가서 세팅을 다시 하고 텍사스 공장도 지금 새로운 생산 공정을 그렇죠. 본격화하는 것은 올해 중반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마진율이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하반기 쪽에 있다. 그러니까 즉 3, 4분기나 4, 4분기 쪽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 프로핏 레이트를 본다라면 그래서 그때는 아마 상반기 때 떨어졌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보거나 230달러로 보는 거는 저는 매우 합리적인 목표 주가라고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인도 대수 4월 2일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이나 3일 뭐 일요일이나 월요일 이렇게 발표될 인도 대수가 42만 대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은 그거보다 더 나올 거다라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네. 42만 5천이든 43만이든 뭐 이 정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근데 그것이 기록적인 생산량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기록적인 인도 대수인 거죠. 그리고 4월 20일 정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실적을 발표할 때 어닝 콜을 할 때 이제 마진, 프로핏 레이트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거 아마 질문 주신 분도 또 계셨어요. 저희가 설명도 드리기 전에 아이버님이 이익률이 몇 %면 시장 예측치에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시장 주셨는데 예측치는 21%. 21%였는데 그거 20%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 그래도 재앙은 안 올 거다. 재앙은 안 올 거라는 재앙은 안 올 거고 21%보다 높으면은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근데 만약에 10% 앞자리가 바뀐다. 10%, 19%, 19점 몇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조금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언론들도 집중 포화를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네, 아이버브님이 그 소프트웨어 판매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질문을 주셨네요. 나와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부문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판매 대수는 얼마 정도가 됐을까? 차량에서 걷어들이는 매출과 순이익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을까를 하는데 작년 제가 4, 4분기 때 그 데이터를 보니까 에너지 부분은 쏙 빠져 있더라고요. 0이 아니라 0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건 아예 항목으로도 안 들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월가가 하고 있는 분석이 정확도가 매우 100%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구하는 대로 1, 4분기 전에 아마 자료가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하면서 월가가 테슬라를 평가해서 어느 기준에 좀 더 맞추고 있는가. 지금 사실은 월가가 맞추고 있는 거는 이 자동차 모델의 근본적인 판매량과 여기에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여기를 좀 더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기가 이것이 매출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고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